하겠습니다. 열었어.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봅시다. 반면 자본주의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도를 소유할 수 소비할 수도 있다. 생산수단과 생산 과정으로부터 노동자는 소외된다.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 즉 인격의 연장이 오로지 상품으로서 자본가의 소유로 규정되는 순간 노동자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자신의 노동마저 자신이 생산품과 같은 상품으로 취급되며 이용의 수단으로 전략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따라서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가 자신의 결과물을 독점하면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착취의 본질로 인식하게 되며 결국에는 생산관계를 정복하려는 저항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모피공장의 여성 노동자는 링크코트를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죠. 자기가 생산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산하는 거를 소유하고도 소비할 수 없다는 걸 이걸 소외라고 그래요. 소외. 그래서 자기가 생산했지만 그 자기의 결과물이죠. 노동의 결과물. 내가 힘들어서 밤새도록 일한 그 상품이 자본가의 소유로 되는 순간 노동자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8시간 동안 자본가에 고용되었을 때 기계처럼 취급받죠. 기계처럼 일을 해야 돼. 이윤의 수단, 자본가가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내가 하는데 자본가가 돈 받는 걸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외의 개념. 소외의 개념의 시초 기원은 해겔에서 나온 거예요. 해겔. 자, 함께남 동지는 어떨 때 거울을 볼 때가 있어요? 거울요? 응. 거울 볼 때 그 거울에 나타난 자기 자신의 눈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소외라는 게 뭐야? 거울에 비친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게 소외예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게 소외야. 이런 거 아니까 애기가 있어. 애기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 자기를 따랐어. 잘 따랐는데 어느 날 얘가 연애를 해. 연애를 해가지고 애인을 딱 데려왔어.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관심도 없어. 그죠? 내가 난 자식인데 내 아들 같지가 않아. 그죠? 이런 걸 소외라는 거야. 내가 원래 나의 것에 속하고 있었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소외예요. 노동자의 소외는 막스가 이제 그 소외 개념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든 그죠? 상품이 내 것이 아니다. 그죠? 이게 노동의 소외예요. 노동의 소외.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그죠? 내 자유시간이 없죠? 자유시간이 없다. 그죠? 내가 노동하는데 노동에 대한 결정권은 자본가에게 있죠? 자본가에게. 내가 자동차 공장 노동자면 난 8시간 동안 일할 때는 자동차 조립 작업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가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 노동 통제권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나는 다양한
그죠? 나는 다양한 취미와 소질, 그리고 다양한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일하는 동안, 8시간 동안에는 특정 노동만 해야 돼. 특정 노동을 해야 한다. 이게 인간성의 소예요. 나는 인간으로서 다양한 소질을 가지고 있고 인간성을 발현을 할 수 있는데 특정 시간에는 난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노래도 잘해. 그죠? 춤도 잘 춰. 또 그림도 잘 그려. 그런데 내가 그죠? 장난감 공장, 장난감 조립 공장에 있으면 그거에 상관없어. 내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그림 그리면 아무 상관없어. 그 시간에는 내가 장난감 조립 작업만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 인간성에 대한 소위 다양한 인간성. 내가 다양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인간성, 인간성에 대한 소외야. 마지막 소외는 내가 여러 사람과 그죠? 공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그죠? 어울려서 노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는 내가 만약에 자동차 조립 공장에 있다면 그죠? 조립에 관한 것으로 제한돼.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더라도 그죠? 일상적인 다른 대화는 못하죠? 다른 대화는 못하고 오로지 직업적인 대화만 해요. 직업적인 대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직업적인 인간관계로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관계에서 소유야. 노동자와 노동자의 관계. 노동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직업적인 관계로 그죠? 축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소외예요. 소외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품처럼 취급되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아마 월급을 2억을 받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관계라면. 그죠?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1억을 받는다잖아. 행복할까?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1억을 받아. 행복해가지고 8시간 일하는데 이 사람 10시간 일하고 싶을까? 아니죠. 1억 받는 사람도 아마 공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빨리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릴 거야.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노동자, 은행 노동자가 돈을 많이 받아. 금융 노동자가 1억 5천을 받아. 일하는 사람은 1억 5천 받으니까 일하는 근로시간이 행복할까? 나는 8시간, 10시간도 일하고 싶고 8시간 일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생각하는 거 빨리 퇴근할 시간만 기다려. 그죠? 얼마를 받든 빨리 퇴근할 시간만 기다린다. 노동이 고통이 된다는 거야. 왜? 아까 말한 처럼 소외 문제.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구속당하는 거죠. 이런 소외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 공장제 생산은 자동화된 대량 생산체제로 발전합니다. 분업노동은 더욱 규격화되고 체계화됨으로써 집단 노동의 형태를 띈다. 동일 업종, 동일 시스템,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동일한 이해관계와 생활 양식을 공유하고 노동 계급성을 각성한다. 노동 계급은 자본가에 대한 집단적 요구에 맞서고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갈등, 즉 계급 모순으로 발전하여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대유를 불러온다. 노동계급은 물권력에 의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복적으로 억압당하는 그런 국가 권력을 자본가의 권력 기구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대공장 시스템이죠. 대량화된 재공장 시스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4만 명이래. 일하는 사람은 5만 명 정도 되겠죠?
내가 가봤어. 현대자동차 안에, 공장 안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공장 안에 가봤더니, 같은 옷을 입어. 그죠? 작업복이 맞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와, 가는데, 한 식당에 한 500명 이상이 앉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식당이 여러 개예요. 500명 이상 있는데, 다 같은 걸 먹더라고, 그날. 돼지고기, 돼지 불고기를 먹고 있더라고. 다 똑같은 걸 먹고 있어. 똑같은 옷을 입고. 응? 그래서 이러한 동일 업종, 동일 시스템이죠.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생활 양식도 똑같아. 현대자동차. 자, 조립 공장에 들어. 조립 공장. 조립 라인에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공장 이런, 자, 대규모 공장의 남성 노동자들. 노동자 군대라고 그래, 노동자 군대. 왜 노동자 군대라 하냐면, 똑같죠? 젊은 남성이 대규모로 모이고 똑같은 옷을 있어. 제복, 그죠? 똑같은 옷. 제복을 입고, 같은 노동을 하고, 그러면 왜 남성이냐? 그러면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육체 노동. 그럼 왜 군대냐? 그러면 군대와 같은 교육. 요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나가 혼자 속도가 느리면 어때? 옆에 있는 동료가 피해보죠. 그래서 이 속도에 맞춰야 돼. 동일한 속도.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하면은 동료가 다칠 수 있죠. 그런 거 작업상 사고 많이 나잖아. 그죠? 전쟁이랑 똑같아. 비슷하죠, 전쟁 양식이랑. 얼마 전에 또 우리 비정규직 그 철물, 그죠? 철물에 끓는 물, 철물이죠, 그죠? 철물에서 빠져가지고 사망했잖아, 그죠? 이런 거 내가 실패하면은 옆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노동자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노동자 군대. 살벌하겠죠? 노동자 군대가 폭발한 게 1987년 아니야, 1987년에 그 울산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놨을 거 얼마나 살벌했겠어, 그죠? 그래서 동일한 이해관계들. 그래서 노동 계급으로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집단적 요구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것만 울산에 현대자동차판에 현대 중공업도 있잖아. 무지무지한 거지. 장난 아니지.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집단적 요구에 따르죠. 현대자동차 좀만 파업하나 사업주가 다 인정해줘. 그죠? 현대자동차 파업만 좀만 해도 월급 다 올려주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100억, 그죠? 100억이 만약에 비용이라고 치자. 비용인데 이제 자동화됐잖아. 자동화돼서 이 중에 인건비, 인건비는 5억에 불과해. 5억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5억인데 10%를 올려준다면 5억에 10%는 얼마야? 5천만 원이죠. 그래 안 그래? 이 5천만 원은 이제 어때? 비용이 100억이고 매출 매출 100억에 비해 어때? 너무 적죠? 너무 작은 금액이니까 파업보다는 어때? 파업보다는 임금 인상이 낫겠죠? 사측에서. 그죠? 그래서 임금 인상이 유리. 그래서 대공장은 임금 인상 시켜주는 거야. 임금 몇 %, 되지 않는데 파업해서 손해보는 임금 인상 시켜줘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자본가에 대해서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잖아요. 그죠? 집단적 요구에 나타나잖아. 와, 뭉쳐야 되네. 그래서 뭉치는 거야. 결국은 어때?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고 조중동이 개입하죠. 현대자동차 노동규적인데 임금 또 올려달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 노동계급이 결국은 이 공권력이 자본과 공권력이 같은 편이다. 조중동이 같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그 노동자 군대의 특징이야.
자, 그 다음.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시장은 도시의 발달을 가져온다. 도시의 생존에 공공산업이 필수적이나 공공산업은 국정 자본에 의해 이윤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교통, 통신, 공무와 같은 공익적 산업이 사회화된 채 이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공공산업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가의 괴결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공공서비스의 자의적 운영으로 생산력은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필연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폭로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공산업에 대한 유통화를 선호하게 된다. 생각해봐. 울산에서 현대그룹에서 울산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는 예를 들어서 8만 명이고, 그죠?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뭐 사람들이 있으면 20만 명이 현대그룹 관련자야. 그죠? 엄청난 사람이죠, 노동자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당연히 노동자들의 생활이죠. 주거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주택. 그래서 노동자형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택을 주겠지만 그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주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 문제가 되겠죠.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 그죠? 도시의 발전이 되고 공공산업. 네. 그래서 하수도, 상수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노동자의 복원이죠, 복원. 복원이 중요하다. 왜 복원이 중요하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공장과 노동자의 주거가 불결하면 어떤 일이 생겨? 전염병이 생기겠지. 전염병이 생기면 일단 노동력에 손실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해야 돼? 전염병이 평균이 노동자만 가나? 아니까죠. 지배계급에게 옮기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되겠죠. 미국이 왜 아프리카 복원에 돈을 엄청나게 왜 많이 쓸 것 같아? 복원에 거금을 투여하거든? 미국이? 왜 그럴 것 같아? 미국이 아프리카 복원에 거금을 투여하는 이유. 왜냐하면 미국에 흑인이 많잖아. 흑인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와 교류가 많어. 그래서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생기면 아시아보다 미국에 더 빨리 미국으로 전염돼. 그래서 미국이 아프리카에 전염병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예민하게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그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시가 있잖아. 도시에는 부자 동네와 빈민가가 있겠죠. 빈민가에 전염병이 생기면 어때? 어디로 전염된다? 부자 동네로 전염되죠? 부자 동네. 그래서 이 노동자의 보건에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의료, 보건, 학교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산업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다 노동자를 착취하게 한 거죠. 그러잖아. 교통비. 지하철이 왜 생겼겠어? 지하철. 대중교통. 우리나라 대중교통 발달됐지. 대중교통이 발달됐잖아. 왜 발달되겠어? 노동자를 착취하게 해서 그러는 거야. 유럽 같은 데는 대중교통 발달 안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왜 착취하냐면 노동자들은 값싼 교회 있죠. 교회에 대규모로 거주한단 말이야. 그죠? 이들이 도심의 공장이나 사무실로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거야. 사회주의 사회는 직장 근처에 집이 있어. 그 대중교통을 그렇게 발달시킬 필요가 없어. 어? 상대적으로. 차라리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이러면 되겠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유난히 그래. 바로 배드타운 때문에, 배드타운. 배드타운이 뭔지 알죠?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간 안에 갈 수 있게. 그럼 다 뭐야? 수도권의 모든 노동자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하잖아. 그죠? 이 대중교통을 해서 서울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고 엄청 선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실은 그게 있었네요. 그렇지. 미국에서 막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전철이 시간대가 오는 데가 없대. 그렇지, 당연히.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노동자 집단 숙소가 불가능하지. 그러잖아. 불가능하잖아. 산업도시가 불가능한 거야. 이게 대중교통. 그래, 다 그 교통비가 좀 싼 거야, 교통비. 교통비가 싸다. 왜? 교통비가 비싸면 안 되죠. 교통비가 비싸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교통비가 임금이 올라가. 그리고 누가 교회에서 살겠어? 교회에 안 산다는 거야. 그죠? 교통비가 비싸면. 이런 교통비가 싸야 돼. 다 이런 데서 바로 공공산업 이런 것들이 다 착취를 하기 위한 조건들만. 진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은 그 직장과 그죠? 직장과 집이 가깝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 가까운 곳에. 직장과 집이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직장과 집 가까우면은 도로 만드는데, 그죠? 도로나 전철 만드는 비용이 필요 없죠? 불필요하잖아. 불필요해. 그걸로 다른 복지 예산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도로를 지면은, 도로 건설하면 도로 건설에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 기업이야, 기업. 기업이 왜 이익을 봐? 물자를 운송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원거리 그 출근이 가능하지. 원거리 출근이 가능한다는 건 뭐냐면 노동자들의 주거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지. 주거비가 낮잖아. 저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니까 주거비가 낮으면 임금도 낮죠? 임금도 낮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다 그러면은 울산의 현장에서 너무 크지만 울산이다 보면 보통 보면은 30에서 50만 정도의 산업도시 정도의 도시가 적절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도시는 전철도 필요도 없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30분 정도면 다 끝나고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들은 자전거로 가면 1시간 이내에 다 출퇴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독일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처럼 인구 많은 데가 이렇게 몇 군데 안 된단 말이야. 다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한 군데다 몰아 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대도시가 발전하는 거.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대도시가 더 인도 같은 데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가 하게 되는 거죠. 문제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화를 선호하게 되는 거. 이거는 또 이런 거죠. 공공산업 국공화. 자, 에너지 봅시다. 에너지. 그지? 에너지. 유럽의 전기료, 미국의 전기료 다 민간이거든, 민간? 이런 어떤 애들,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우크라이나 전쟁. 2배로 올랐어, 에너지 가격이. 얘기했었죠? 전기료 이런 거, 2배 인상.
그죠? 인상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한전이나 이런 데는 공공이잖아요. 한전은 공기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인상을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도 오르긴 올랐지만, 많아야 한 30% 올랐을 거 아니야. 민간이면은 2배가 오른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근데 또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죠. 하락하면 이런 전기료가 한번 오르면 그렇지. 한번 인상되면 내려가 안 내려가. 인상하면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죠? 이런 문제가 저 중요한 것도 뭐냐면 다리를 만드는데 지금 그 다리를 만드는데 외국 자본이 다리 건설 비용을 빌려준단 말이야. 그런 걸 많이 해. 건설 비용을 빌려줘서, 그죠? 이 다리가 건설 비용을 대준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리를 30년간 유료로 사용한 후 국가에 공짜로, 그죠? 공짜로 넘겨. 이거 좋은 것 같죠? 아유,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다리 건설해주고 30년간 그 다리 통행료를 공짜로 받은 다음에, 30년을 받은 다음에 30년 후에는 국가에 공짜로 넘겨주는 거야.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죠? 단서조항이, 다 지금 그런 문제, 단서조항이 뭐냐면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야, 계획. 이용 예상 계획. 그죠? 이용 예상 계획을 하는데 뭐냐면, 다리의, 그죠? 연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일 거다.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니까 이걸 비용으로 하면은 1년에 300억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30년 가니까 300억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돈이 빠지니까, 그죠? 그러잖아. 이런 1년에서 300억, 30년 동안 쓴 다음에 돈이 다 빠진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라 했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된 게 뭐냐면, 국가가 수입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리의 연 평균 이용료가 300억이 미달하면 국가가 보존해 주는 거야.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야. 진짜 이런 단서를 조항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이 날아가는 거죠. 국민 세금이 날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스를 사기업이 할 때 대주는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당한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국공유화를 하게 되면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업에 대해서 공공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